안녕하세요. 즐겁고 살맛 나는 노년의 비결 3강 부부로 살래 남으로 살래 시간입니다. 네, 결혼 한 번씩 다 하셨죠? 저도 한 번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죠. 다시 결혼하려면 또 하겠냐? 그런데 저는 다시 하고 싶은 생각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33살에 간신히 했거든요. 그 당시에 33살이면 지금 43살 폭이어서 저희 엄마가 저번에 시도 못 가고 저 등신 매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가 하도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먼저 보냈어요. 동생 먼저 보냈더니 동생 먼저 보내면 언니는 더 못 간다고 결혼식장에도 못 오게 하셔서 결혼식장에 못 갔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할 운이니까 결혼을 했는데요. 제 아들이 엄마 아빠랑 결혼한 거 후회한 적 있어요? 이래요. 남편하고 결혼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는 제 아들에게 한 번도 아빠랑 결혼한 거 후회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마 혼자 살았을 거예요. 결혼할 당시에 정말 이 좋은 직장들이 또 한 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최종 면접을 마치고 서류만 내면 그쪽으로 갈 뻔했는데 애 아빠랑 선 보면서 그걸 과감하게 이제 못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아들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아빠를 만나서 후회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저는 초긍정이라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별로 후회하지 않아요. 나에게 만약에 딴 남편을 만났다면 그런 생각 해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남편이 아픈 얘기 하면은 간혹 남자분들이 짓궂게 강사님 저랑 연애할래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작 얘기하시지. 며칠 전에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며칠 전에 생겼으면 지가 한참 불이 붙어있는 줄 알고 더 이상 말 안 시켜요. 또 어떤 분은 저 부산에서 강의 들었는데요. 서울 온 김에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럼 뭐 어쩌나. 저는 제주도에 있는데 너무 아깝다. 다음에 오시면 꼭 전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놓고 얼른 입력을 시킵니다. 받지 말자 이렇게. 그래서 제 핸드폰에는 받지 말자, 왜 받어, 뭘 받어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네, 이 배우자는 하늘에서 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만난 거에 대해서는 그때 안 만났으면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왜?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남편 덕분에 제가 강사가 된 거거든요. 남편이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예, 제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걸 계기로 강사가 됐기 때문에 네, 저희 은사님이 남편의 장점 100개를 써와라 했을 때 사실 쓸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저희 은사님이 숙제다 꼭 찾아와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는 남편을 쳐다봅니다. 평소에 키는 작아가지고 하는데 장점으로 쓰려니 키가 아담해. 대머리야가 아니라 머리숱이 적으니까 샴푸가 덜 들어 해갖고 억지로 쪼개서 100개를 썼더니 쓰고 나서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제 남편은요 반찬 투정을 하지 않았어요. 반찬 투정을 안 해서 뭘 해도 늘 맛있게 먹고 정말 일주일이면 단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집에서 아침 점심은 회사에서 먹으니까 아침 저녁 꼭 집에서 먹었거든요. 꼭 맛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저도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저 은사님이 칭찬을 많이 해라 이래서 태준 아빠 동네 그 옆집 아줌마가 당신 옷 멋지게 입는다고 하더라. 스타일이 끝내준대 이랬어요.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남자들은 단순한 것 같아요. 밥 먹다 말고 옆집 아줌마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멋있대. 또 먹다 말고 뭐라고 했다고? 끝내주게 멋있대. 또 이러면은 허벌나게 멋있대. 이러고 이제 거짓말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부부가 살다 보면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에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후회되는 게 참 많습니다. 전에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했었는데 당신 덕분에 내가 강사가 돼서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마음을 바꿨었어요. 마음을 바꾸니까 상대방이 불쌍해지면 절대로 부부는 헤어질 수가 없답니다. 잘 때는 또 왜 이렇게 키도 작은데 돌돌 말고 자잖아요. 불쌍해 보이면 절대 헤어지지 못한대요. 요즘 우리 남편들이 은퇴를 하고 부인이
방 안에도 못 들어오게 해서 거실에서 자는 남편도 많답니다. 제 또래 남편들이 거의 다 은퇴를 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야 남편 너무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뭐 황혼 이혼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 방 저방 어떤 방? 서방. 이 집 저도 어떤지 내 아내가 최고라고 얘기해 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재혼학교를 하고 있는데 재혼이 잘 성사돼서 보면요. 살았던 아내, 살았던 남편하고 비슷한 이미지에 호감을 느낀답니다. 우리 이제 살다 보면 정말 그 사람의 장점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예를 들면요. 남편이 막 쩝쩝거리고 밥을 먹길래 아니 왜 이렇게 쩝쩝거리고 밥을 먹어? 이랬더니요. 나 원래 쩝쩝거렸어 이러더라고요. 그게 안 들리다가 어느 순간에 들린 걸 보니까 내 단점이라고 해서 남편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렌즈를 끼는데 지금은 이제 다초점 수술을 했지만 렌즈를 딱 끼면 팽팽 도는 안경을 끼거든요. 딱 하고 안경을 딱 꼈더니 애 아빠가 한심스럽게 야, 나 그렇게 눈 나쁜 여자는 배우자로서 딱 질색이었는데 이래요. 그런데 남편도 딱 결혼식 끝나고 딱 보니까 키가 요만해요. 키 높이의 원조. 이렇게 높은 거를 신었다가 딱 하니까 의자에서 내려앉은 것 같아요. 어머 나도 키 작은 남자 딱 질색이었는데 서로 속았다 하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을 측은하게 보면서 어느 순간에 당신도 나를 안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왜? 저는 기분파거든요. 저는 기분파고 남편은 알뜰해요. 요거 하나 갖고도 정말 알뜰하게 쪼개고 이러는데 이 설거지를 하려면 물도 수돗물 아껴 씁시다 하면서 쫄쫄쫄쫄 저는 확 들고 그러니까는 남 주는 거 퍼주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야 그래도 남편 안 주는 거 안 주고 사는 거 보면 참 용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달라는 사람이 없어서 안 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딱 보니까 고집스럽더라고요. 고집스럽고 오직 제 일에만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이러는 거 보면서 그래 우리 애 아빠도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들끼리 정말 요즘은 부부 단위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정말 이렇게 자기 안사람 남편을 잘 이렇게 케어하는 거를 보면서 세상이 가족 단위로 점점 더 많이 바뀌고 있구나 해서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있는 것보다 없을 때 자식들이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훨씬 달라진다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해로하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못마땅한 거 눈에 거슬리는 게 있더라도 네,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오는 전화 기다리느라고 샤워하러도 못 들어갔던 그 마음. 또 전화한다는데 왜 안 오나 하고 전화만 들여다봤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이 산다 그러면 제2의 신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래요. 있을 때는 몰랐는데 헤어지고 났더니 그 자리가 너무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그래도 이 방 저방에 어떤 방? 서방. 이 집 저도 어떤지 내 아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말 이 말이 안 통할 때 많죠. 퀴즈 프로에 이제 부부가 나갔어요. 단어를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해주면 할머니가 알아맞히는 거예요. 자기야 우리 사이를 얘기하는 거 우리 사이. 응 그거 알아. 왼수 그런 거예요. 아 그거 말고 네 글자. 평생 원수? 이랬대요. 원래는 천생연분이라는 단어였거든요. 자기 우리 사이 천생연분 이러면 좋았을 텐데 우리 사이 왼수 그거 말고 네 글자 평생 원수 이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가장 안 되는 사람들이 부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강의 중에 핸드폰을 꺼내셔서 아내분들에게 여보 사랑해 하고 문자를 띄우세요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강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랬거든요. 핸드폰을 꺼내서 여보 사랑해 이러고 다 띄웠대요. 그런데 어떤 분은 당신 찔리는 거 있지?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숨기는 병이 있어? 이런 분. 또 한 분은 야 문자 좀 제대로 보내라 이랬대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여보 사랑에 읽었다가 여보 사망에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글씨가 안 보이니까 잘못 찍은 거예요. 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언젠가 TV에서 광고를 봤는데요. 아침에 잘 갔다 올게 하던 남편이 사고로 이 눈이 점점점 덮이면서 이게 눈이 이렇게 덮이는 거를 이게 장면으로 나왔어요. 눈이 이렇게 덮이면서 화면이 꺼지는 건데 이게 덮이면서 이 남편이 생각하기를 아침에 부인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나 좀 하고 나올걸. 이걸 후회하면서 이게 덮이는 광고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표현할 수 있는 건 지금 당장 표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해. 미안해요. 정말 더 잘할게요. 이런 거를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내 맘 네 맘 알지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클린턴하고 힐러리가 외출을 하는데 주유소 딱 들렀더니 힐러리의 국민학교 때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클린턴이 당신이 저 남자랑 결혼했으면 주유소 사장 마누라가 됐을 텐데 이랬대요. 힐러리가 웃으면서 아니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겠죠. 이랬대요.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지긴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재치있게 이렇게 한마디 딱 던지니까 클린턴이 뭐 됐구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한 예는요. 집에 막 길에서 비틀비틀 막 이러는 남자를 보고 남편이 당신 오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웃으면서 딱 가가지고 시아주버님 안녕하세요 이랬대요. 한 방 더 먹인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내 편은 누구겠어요? 남편이죠.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 아내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있을 때 잘하세요. 저도 후회되는 게 많거든요. 저는 진짜 많이 싸웠어요. 일주일에 7일씩 싸우고요. 휴일엔 2탕씩 뛰었어요. 왜? 성격이 너무 안 맞으니까. 근데 퇴근하면 이런 스타일이었거든. 이런 스타일. 예.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껴 쓰자는 얘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아끼던 돈을 쓰러지고 나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건강을 해쳐가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해쳐진 건강을 찾기 위해서 그 돈을 다시 다 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적당하게 내가 쓰는 돈이 내 돈이라고 하는데 너무 아동바동 이렇게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내 짝꿍을 위해서는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왜? 돈 아낀다고 자기 여행 많이 다녔기 때문에 신혼여행 이런 거 안 가. 이래서 저는 제주도 신혼여행 취소하고 집에 들어서 밥 해 먹었거든요. 네가 해준 밥이 제일 먹고 싶어. 그때만 제가 너무 순진해갖고 정말 제가 한 밥이 먹고 싶은 줄 알고 정말 정성스럽게 결혼식 끝내고 온 신부가 그 밥을 해서 밥상 차려서 먹은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매일 싸웠어요. 왜? 그냥 성격이 안 맞으면 전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전화를 너무 오래 하네 이래. 이제 수화기를 들었을 뿐인데 전화 오래 쓰네. 그리고요 생활비도 3만원 차라리 열중해서 2손 이러니까 지금 그날의 생활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 뭐 내일 되고 모레 되고 그러니까 돈 달라는 말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달 지나고 뭐 이러니까는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제 남편의 우는 아이는 부모한테 받은 그 차별이었어요. 어머님이 그 둘째 아드님만 너무 편애하셨어요. 공부 잘한다고. 그러니까 매일 그 큰아들 뭐 보약도 둘째 아들만 먹이고 큰아들인 제 남편한테는 너무 홀대하니까 제 남편이 그런 거에 의한 이 스트레스 또 자괴감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데나 자장면 4그릇 피자 5판 시켜놓고 정말 자장면이 올까봐 피자가 올까봐 이불을 뒤집어서 밖에도 못 나와요. 제가 아니 어쩌다가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났나. 중매장이 잡으러 제가 1년을 다녔어요. 이거 걸리기만 해 절단 들켜 이러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마음을 딱 고쳐먹었어요. 그 사람은 소개만 해줬지 결정은 누가 했어요? 제가 했잖아요. 그럼 누구 탓? 내 탓.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제가 이제 임신했을 때 너무 이제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너네 집 가서 오지 말아라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를 때까지 친정에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막 몇 개월이 지났죠. 집에 오지 말라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그냥 제가 막 오고 이랬으면 괜찮을 텐데. 강의 중에 우리는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별거도 했었습니다. 그래. 별거 했었는데 지금 어때요? 이래. 별거가 별거 아니라서 합쳤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안 맞는 남남끼리 만나갖고 꼭 어떻게 맞춰서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비결은요. 아내가 뭐라고 하면 남편들은 그냥 리액션 좀 해주세요. 여보 나 머리 스타일 바뀐 것 같지 않아? 이러면 아, 바뀌었기 때문에 물어보는구나 하고 예쁘게 바뀌었구나. 여보 나 옆집하고 싸웠는데 막 이러면 네가 좀 참어라. 마음 넓은 네가 참어라. 나 이러면 속상해 이러면 속상하구나. 아내가 한 말을 그대로만 따라해도 기본 점수는 넘거든요. 근데 여보 싸웠어. 그럼 네가 어떻게 했으니까 그 싸웠지.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여보 나 머리 잘랐는데 어때? 야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요. 부부가 점점 이렇게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저는 왜 싸웠냐면 친정 얘기하는 거 저 제일 싫거든요.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럴 겁니다. 야 친정 뭐 니네 엄마가 어쩌고 이러면 저도 똑같이 그래 니네 엄마도 니네 엄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이 상처가 되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금세 제가 이럽니다. 우리 싸움 이미 끝났으니까 커피 한잔 할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애 아빠도 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 커피 마시자 이래요. 그리고 이제 팩을 하나 붙여줍니다. 너 팩 나 팩 얼굴에 붙이고 있어. 왜? 방금 전에 인상 쓰고 싸웠기 때문에 얼굴이 주름질까봐 너 팩 내 팩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 웃음이 나오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봐봐요. 팩한 얼굴 보고. 네, 그거 하나는 제가 제 스스로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싸우고 나면 몇 날 며칠 밥 안 해주는 거. 저 그거 싫어합니다. 싸움은 방금 전에 끝났기 때문에 먹을 거는 먹여주고 싸울 때는 싸우고. 근데 싸움도요 가끔 해야 됩니다. 왜?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면 싸움이 필요해요. 그냥 저는요 평생 40년 살면서 싸운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부들은 어느 날 이혼하는 부부가 있더라니까요. 왜? 그런 게 우리 잔잔한 호수의 밑에 물이 썩듯이 속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서 너 그때 이랬잖아. 당신도 이랬잖아. 서로 이런 거를 알면서 아 그때 내가 하는 행동에서 불만이 있었구나. 그때 그것 때문에 섭섭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행복한 부부로 정말 오래 가려면요. 첫 번째 서로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양보. 그래. 당신이 좋다면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해. 왜? 나쁜 걸 권하지는 않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500가지랍니다. 예뻐해준다, 사랑해준다, 여행 보내준다, 생활비 더 갖다 준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딱 한 가지랍니다. 뭘까요?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500가지,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 뭘까요? 그냥 놔둔다예요. 그냥 놔둔다. 잔소리가 나쁜 건 아닌데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제가 어떤 말을 하냐면 급여를 타왔는데 아유 꼬래, 애게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말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네, 그 수입이 내 주머니로 돈이 내 주머니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그걸 직장생활 안 해본 분들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달 노고한 급여에 대해서 애게 꼬래 남자라고 그런 자존심 건드리는 말은 하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래요. 댁이 살아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람 사는 건 다 50% 100%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100% 행복한 사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냥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단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받아들이는 게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편이 허간날 놀아서 끼니 걱정이 끊을 날이 없는 부인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어머 남편이 취직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아니에요 남편을 바꿨어요 이랬대요. 남편을 바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바뀐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 나오는 말 곱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을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좋은 점을 보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코가 이렇게 코가 오똑했었네.
또 이렇게 보면 아, 이 사람이 얼굴 인상이 선한 얼굴이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야, 너 얼굴이 너 요즘 너는 살 빼는 게 평생에 그게 목표냐? 너 그 소리 살 뺀다는 소리 들은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다. 이렇게 하면 살 안 빠진 내 속을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상대방이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걸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가 상대방에게 양보하고요. 두 번째 사소한 거를 좀 이렇게 사소한 거를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야, 너 또 그것도 옷도 샀냐? 예.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요. 전업주부인데 자기 옷을 5만원 주면 5천원 샀다고 그러고 10만원 주면 만원 주고 샀다고 이랬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 부인하고 비교해갖고 야, 아무개 부인 있지. 그 부인은 한 달에 310 번대더라. 또 누구 부인 있지. 그분은 놀면서도 210 번대더라.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러줬어요. 방법을. 하루는 남편이 또 그러더래요. 여보, 나도 오늘 200 벌었어. 이랬더니 보여줘. 이러더래요. 장롱에서 밍크코트 꺼내서 보여주면서 여보 이게 400인데 반액 세일해서 200에 샀어요. 이랬대요. 내가 나가면 200만 쓰겠어? 내가 나가면 300만 쓰겠어? 우리 나오지 않으면 쓰지 않을 돈을 나와갖고 만원, 2만원 쓸 때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내가 나가면 그것만 쓰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내 수입이 무한대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뭐 10만원 주면 만원 주고 사고 이랬더니 남편이 2만원을 주면서 정장 한 벌 사 입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야, 네가 집안일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네 대우를 스스로 깎아먹냐 제가 이랬거든요. 아마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왜? 남편이 지금 은퇴를 해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얘도 큰 소리를 좀 내고 있대요. 당신 그렇게 돈돈 하더니 나가서 돈 좀 벌지. 아니 이제 뭐 60밖에 안 돼갖고 왜 이렇게 노는 거야? 막 이러고 이제 구박 좀 한대요. 그리고 밥 막 3끼 다 먹으면 남의 남편은 2끼만 먹는데더라. 간식 먹으면 간식까지 먹는 남편은 간 큰 남편이래더라. 막 이러면서 한대요. 그래서 그러지 말어. 그래도 처자식을 위해서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 않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남의 남편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 남의 아내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뭐 못생겼다고 늘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림같이 예뻤잖아? 그러면 당신 차지 되지도 않았어.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그림 얼마나 미웠겠어요.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래도 나한테 제일 편한 사람은 애 아빠였다는 걸 생각이 들어요. 왜? 저는 막 푸르르하다 금세 뒤끝이 없는데 남편도 또 그런 걸 많이 받아줬고요. 못생겼다 그러면 저는 뭐 그래 뭐 못생긴 거 이제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속없이 구니까 그냥 속없이 그 심각한 일도 금세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아이들 있는 데서 네 아이들의 모범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이 아이가 부모가 싸운 모습 이렇게 아주 친밀감 있게 보내지 않은 이런 모습을 설마 기억이라도 한다면 그게 결혼 생활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걸 늘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시간을 정했어요. 막 싸울 것 같으면 잔 다음에 야, 1시간 있다가 베란다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시간 있다가 베란다에 나가기 전에 둘 중에 하나 잠이 들거나 마음이 또 수그러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멀리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 자질구레한 것 같고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그랬구나. 왜 나이 드니까 철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네, 남편이 쓰러지고 나서 철이 드니까 미안한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미우니까 이렇게 수건끼리 닿는 것도 싫어갖고 수건도 따로 이렇게. 왜? 비누 아낀다고 손을 비누로 안 씻으니까 수건으로 닦으면 수건에 오염이 되는 것 같아요. 수건도. 손톱 깎기 좀 줘봐요. 이러면 자기 서랍 뒤지는 걸 싫다고 잔소리를 꺼내줄 때까지 잔소리 20분을 해요. 그러면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손톱 깎기 사놓고 전화도 들었는데 벌써 통화 오래 한다고 그러니까 전화번호 따로 넣고 그런데 이제 철이 들다 보니까요. 그래 미안해. 지금부터라도 잘할게.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남편이 있는 분들, 부인이 있는 분들은 행복한 분이에요. 또 내 짝꿍이 없는 분들은 네, 친구라도 저는 사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자식들도 더 좋아할 거예요. 내 말벗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무슨 일을 얘기하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아, 나 피곤한데 그걸 말이라고 해? 나 친구랑 싸웠어. 당신 그따위로 하니까 늘 싸우지. 나 어디 가야 돼. 또 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요즘 아내들이 국국 끓여놓으면 남편들이 또 여행을 가는구나 이런데요. 그래서 남편들이 우리가 해먹을 건 우리가 한다 해서 요리학원에 등록하는 남편들이 많아졌답니다. 지난번에 어느 기간에 냠냠데드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특강을 갔더니요. 아버지들이 그 한 달 과정을 요리를 배워서요. 마지막 날 선보이는, 가족들에게 선보이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와서 아빠가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았어요. 당신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았어. 이러면서 한 바퀴 아빠들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어느 부인은 당신 만든 게 최고로 맛있어. 그 남편이 귀에, 입이 귀에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내는 참 현명하구나. 저렇게 칭찬을 들으면 남편이 그 음식을 또 할까요, 안 할까요? 집에서 또 늘 해주겠죠. 뇌 구조가 아내나 남편하고 다르답니다. 우리는 다림질 하면서 TV 보면서 발로의 유모차까지 다 온 기간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요. 남편들은 냉장고 열고 그 앞에 있는 것 찾지 못하잖아요. 뇌 구조 자체가 다르답니다. 여보, 비가 오나 봐. 우리는 비가 오면 빨래 걷어 이런 뜻인데요. 비가 오나 봐. 그러니까 계속 비만 오는 것만 본대요. 우리는 비 오면 빨래 걷어 이런 뜻이 밑에 내포돼 있잖아요. 여보, 세탁기 좀 돌려줘. 세탁기 낑낑거리고 돌리고 있고. 애 좀 봐줘. 애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분유 좀 타줘. 분유통 타고 앉아있고.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에게 매일 아우 배는 나와갖고 아우 능력도 없어갖고 이 떼지 남편을 그렇게 놀렸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이 났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바람이 났냐 했더니 남편의 일을 회사 직원이 도와줬대요. 너무 고마워갖고 그 여직원한테 화장품 선물하면서 아내한테도 해줬대요. 그런데 볼 때마다 그 직원은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런데 아내는 볼 때마다 얼마 줬어? 돈으로 주지. 어디서 샀어?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는 이 여직원 말이 그 볼록 나온 과장님 배까지 너무 귀여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따뜻한 말 나에게 한 번이라도 해줬다면 나는 이런 결과를 내지 않았을 거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거는 뭐 극단적인 얘기고요. 우리 남편, 아내를 좀 존중해 주고요.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사소한 거 갖고 트집 잡지 마시고요. 항상 남편, 아내에 대해서 감사거리를 찾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 아이의 아빠라서 감사하고 내 아이를 키워준 엄마라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요. 정말 고마울 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못 해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같이 하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감히 어르신들 앞에서 뭐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제 소견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하고 저하고 같이 해볼까요?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나무로 살래? 같이 살래? 이런 내용에 대한 걸 같이 했습니다. 다음 4강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